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어머니한테 기도 많이 했어요. 그게 제 애들한테 미안해요. 스타인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9개월간의 그 공백기를 딛고 이제 활동을 재개한 그 MC 딩동 씨를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딩동 씨 나오셨는데 오랜만에 시청자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겠습니다. MC 딩동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최근에 이제 활동을 재개하셨잖아요. 네. 어떤 방송으로 활동을 재개하셨고, 근데 소감은 또 어떠셨는지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얼마 전에 그 라이브 커머스의 그 기획 방송인데요. 이것들 바라라는 그 프로그램으로 그 클립비의 김태형 씨랑 같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면은 물건을 파는 이런 네네, 프로그램인 그렇죠. 거죠? 근데 제품을 이제 파는 거지만 시청자분들이 정말 몰랐던 정말 재밌고 또는 신기하고 너무나 좋은 제품들을 저희 둘이서 발견을 해서 약간 알려드리는 예능형 라이브 커머스라고 보시면 돼요. 오랜만에 방송에 나오셨는데 당시에 이제 요새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들 보면은 그 시청자 반응 같은 것들이 실시간으로 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 시청자 반응은 어떠셨는지, 또 본인 스스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소감은 좀 어땠는지 좀 여쭤볼게요. 걱정 많이 했죠. 왜냐면 실시간 방송이고 라이브 방송이기 때문에 그 댓글이 혹시나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보다 저에 대한 이야기로 채워질까봐, 또는 새로 시작하는 프로그램인데 저 말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는데 피해가 갈까봐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감사하게도 응원의 댓글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너무 이렇게 잘해주셔서 편안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방송할 때도 그렇고 들어가기 전에 기도 많이 했어요. 다시는 못 볼 것 같았던 이 풍경을 다시 보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9개월 만에 가족이 아닌 다른 사람과 이렇게 말을 섞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를 계속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공백기 9개월 동안은 거의 가족이랑만 같이 지내셨던 거예요? 네, 그렇죠. 9개월 동안에는 그 어느 누구도 아닌 가족이랑 같이 뭐 같이 집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방송이라든가 행사 같은 MC를 보면서 굉장히 스케줄이 바빴잖아요. 네네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집에 있는 시간보다 밖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을 텐데, 한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까 가족들이 왜 집에만 있지? 그리고 또 특히나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연루됐던 이런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렇죠. 제가 제 잘못으로 일어난 사건이 있기 전에는 정말 많은 시간들을 아이들과 보내지 못했어요. 특히 뭐 아이의 뭐 졸업식이라든가 무슨 학예회 또는 어떤 그 기념일 때는 제가 항상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 근래에 아이들과 계속 있으면서 느꼈던 게, 새로운 발견을 이제 제가 몰랐던 아이들의 새로운 발견, 이런 습관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안 본 사이에 정말 많이 커 있더라고요. 같이 지냈는데 애들이 이런 말도 할 줄 알았어? 이런 것도 할 줄 알았어? 그런 거. 그다음에 또 가족한테 의지를 많이 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초반에는 아이들이 그런 생각, 제가 집에 왜 계속 있어라는 이야기를 안 하다가 요 근래에 왜 아빠는 계속 집에 있어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어요? 제가 약간 쓸모없는 사람 같았어요. 그냥 아이들한테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계속 그런 환경을 못 만들어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저희 아이들이 뭐 제가 일어난 일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 하는 수도 있겠지만, 제 스스로 결심한 게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2학년, 3학년이 되면 제가 진지하게 아이들을 불러놓고 얘기를 할 생각입니다. 아빠는 이런 잘못을 했고, 이런 일 때문에 일을 못했고, 그래서 아빠가 뭐
너희와 함께 하는 이유는 뭐 지금은 아빠 몸이 안 좋아서 함께 한다고 거짓말 했지만 사실은 아빠는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렇게 너희들을 뭔가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 다시는 이런 잘못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응원해주고 지켜봐줘 라고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 아이들이 잘 가는 학교 앞에 있는 부잣집인데 거기에 제가 사인을 이렇게 좀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맛있고 감사해서. 근데 아이들을 데리러 이제 거의 아이들은 이제 학교와 등교를 제가 다 하니까 갔는데 거기 사인을 저기 주인분 띄셨더라고요. 그게 제 아이들한테 미안해요. 이제 아까 이제 공백기 동안 본인이 일을 하고 있다가 중단한 상황에서 엄청나게 긴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 네. 생계라든가 이제 가장으로서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럼 그 9개월 동안 뭐 다른 일을 생각한다거나 이런 시간은 없었나요? 제가 사람들이랑 같이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천직이라 생각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 무대에 또 쓸 수 있을까? 그 분들 앞에서 내가 당당히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거 말고 내가 다른 일을 해야겠다. 다른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도전도 해봤는데 어떤 쪽 일을 도전해 보셨어요? 근데 도보라는 배달 뭐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식당에서 좀 도와드리는 이런 서빙이라도 근데 해봤는데 후회가 될 것 같은 거예요. 제가 할 줄 알고 제가 잘하는 일은 이 일인데 그리고 아이들은 제가 이름이 2개인 줄 알고 있거든요. 뭐 허용훈 그리고 일하러 갈 때는 MC 딩동. 근데 이제 그 감사하게 생긴 그 이름 하나를 제가 이제 저버리는 거잖아요. 나중에 제 자신 스스로도 너무 후회할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제가 MC 딩동으로서 그 모습을 못 보여줄 것 같은 생각이 드니까 지금 다시 제가 바로잡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또 저희 어머니가 저 혼자 이렇게 키우시면서 가장 제가 자랑스러웠던 게 불의 명곡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제가 사점이실 했을 때 저희 어머니가 보러 오신 적이 있었는데 너무 좋아하셨어요. 신동엽보다 네가 말 많이 한다고. 너무 좋았던 거죠. 제가 무대를 해서 가장 오래 있던 사람이었으니까. 근데 저희 어머니가 제 걱정을 많이 하시고 제가 뭐 하러 가면은 기대하시고 그래서 얼마 전에 어머니 뵈러 갈 때 헤어 메이크업을 하고 간 적이 있었어요. 아, 내일 하고 왔다. 근데 솔직히 만나고 온 건 엄마 만나러 온 것 뿐이거든요. 어머니 만나러 온 것 뿐인데 어머니는 그 자체가 너무 좋으셨던가 봐요. 어머니가 정말 바라시는 그런 자랑스러운 아들이 다시 되고 싶은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많은 분들께 잘못을 구하고 뭐 당당하게 일을 하겠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죠. 어머니 가게에 나가서 일을 잠깐 도와주셨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당시 어머니는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냥 한숨만 쉬시죠. 한숨만 쉬시고 원래 저희 어머니가 인천에 있는 그 시장 안에서 가게를 하시는데 시장 끝에 있는데 일부러 정말 많은 그 시장 점포로 들리면서 가세요. 저랑 같이 가면. 어머니가 예.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인사시켜주고 싶고. 근데 제가 온 날은 이렇게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이유는 딱 하나. 제가 상처받을까 봐. 그리고 제가 저희 어머니가 올해 칠순이신데 예. 원래는 칠순 잔치를 제가 되게 멋있게 좀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동료 그 트롯 연예인 친구들도 도와준다고 하고 그리고 제가 멋지게 좀 이렇게 사회도 받으려고 근데 못했어요. 근데 한 2주 전에 다른 분 칠순잔치 사회 봤어요. 그러니까 그건 제 생계를 위해서 한 거죠. 너무 죄스럽더라고요. 어머니한테. 정작 우리 엄마 칠순은 제가 못 챙겨드리고 다른 분 칠순잔치에서는 제가 막 이렇게 막
우리 어머니도 이거 해드려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또 두 번의 불효를 저지른 거죠. 활동을 중단했다가 다시 재개를 하는 상황이고 또 본인 마음에 사건에 대해서 좀 죄송한 이런 마음이 계속 남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에 이제 딩동 씨가 MC로서 어떤 보였던 모습 자체가 굉장히 좀 유쾌하고 좀 익살맞고 이런 좀 재미있는 캐릭터가 좀 대표적이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좀 위축되거나 이러지는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제 텐션을 잃을까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사람인데 두렵죠. 비판이 두려운 게 아니라 비난이 너무 두렵죠. 또 저에 대한 비난도 두렵지만 저희 가족에 대한 비난도 두렵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저 같은 직업은 초이스를 받아야 할 수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 선택을 받지 못하면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런 선택을 못 받으면 어떡할까? 두렵고 무섭고 걱정되고 제가 그 잘못을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를 하고 왔기 때문에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살아야 되니까 살고 싶으니까 또 저와 약속을 했던 친구들 그러니까 뭐 제 제자들도 있을 거고 저를 보면서 꿈을 키우고 있는 MC들도 있을 거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제 가족들도 있을 거고 제 아이들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짧으면 짧은 시간이죠. 9개월. 근데 저한테는 너무나 긴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그 기간은 누가 정해지는 게 아니니까 제가 정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지금은 제가 너무나 죄송스럽게 그런 잘못을 한 사람으로서 나와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저에 대해서 비난이라든가 또는 잘못을 이야기하신 분 계시면 그것도 제가 겸허히 받아들일 자신이 있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다른 자리에서 제가 만약에 일이 주어진다면 원래 저로 돌아가서 일을 하겠죠. 또 이제 방송인으로서 또 MC로서 활동의 폭을 넓혀 가셔야 될 텐데 활동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좀 말씀 좀 여쭤볼게요. 지금까지는 제가 이제 울타리가 없어서 망나니 아닌 망나니로 이렇게 행동을 했다면 이제는 그 울타리가 생겼으니 그 울타리의 그 가르침 또는 조언 또는 충고를 잘 따르면서 앞으로 어떤 활동이라 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필요한 곳이라면 제 능력이 조금이나마 되는 곳이라면 어디든 달려가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어떤 페이를 받고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면 지금은 그거보다는 제가 그래도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일이라면 달려가서 제 능력을 좀 발휘해 볼 생각이에요. 직접 이제 현장에 나가서 맞닥뜨려야 되시는 분들이 이제 시청자들 그리고 네네네. 청중들, 대중들 이런 분들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분들한테 좀 당부의 말이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런 말씀 좀 전해 주실 게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정말 생각이 짧았고 용기가 없었고 무례했고 책임감이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는 똑같은 행동 번복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사실 뭐 잘못을 했다는 거는 뭐 지워질 수 없는 과거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딩동 씨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 그러면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지켜보는 것도 뭐 팬들, 대중들의 어떤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딩동 씨가 다시 활동을 좀 잘 해나갈 수 있도록 한번 응원의 말을 좀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으로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딩동 씨의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모습 또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